네, 이번 시간 특파원 현장 보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실리콘밸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상덕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IT 기업별 이슈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퀄컴이 자동차 부품 사업 비오니어를 45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예, 퀄컴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비오니어를 45억 달러, 약 우리 돈 5조 원인데요.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비오니어는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 현재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다, 열 화상 야간 투시경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앞서 2019년에는 닛산의 계열사인 고성능 브레이크 제조업체의 미국 법인 지분을 인수하기도 한 바 있는데요. 퀄컴은 이번 거래에서 그 벤처 캐피털인 그 SSW 파트너스와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퀄컴이 인수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자율주행이고 나머지 사업 부서는 SSW가 맡아서 분할 매각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비오니어는 앞서 올해 7월 LG와 합작사를 설립했던 마그너 인터내셔널이 있죠. 이미 인수 계약을 같이 맺었었는데요. 이번 인수로 마그너 인터내셔널과는 인수는 없었던 일로 보입니다. 퀄컴이 마그너 인터내셔널보다 주가를 약 86% 정도 높게 쳐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비오니어의 계약 해지 수수료만 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자동차의 센서, 프로세서와 같은 컴퓨터 부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퀄컴에는 매우 상징적인 인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자회사인 모비라이를 통해서 자율 개발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사인 퀄컴에서도 자동차 산업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퀄컴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안에서 내부 폭로로 인스타그램이 가장 나쁜 SNS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간밤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류로 인해서 지금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큰 위험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페이스북이 자체 플랫폼의 사회적 해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2년가량 근무한 내부 고발자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페이스북 스스로가 조사한 자체 플랫폼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복사해서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사람인데요.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스북의 시민사회 신뢰 향상팀에서 일했던 제품 개발 담당자입니다. 그는 인터넷 음모론에 희생당한 친구를 보고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페이스북에 합류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에 합류한 뒤 상황은 자신의 목적과 정반대로 돌아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우겐은 사회적 이익과 기업적 이익 사이에서 언제나 페이스북은 늘 기업의 이익을 택했다면서 페이스북은 더 사회를 나은 곳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스스로 자신들의 플랫폼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한 내부 연구 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고 있었는데요. 정작 경영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해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부 조사가 있었지만 페이스북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우리는 징후 가짜뉴스 등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가는 약 5% 정도 급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주가 간밤에 5%가량 가까이 급락하면서 326달러의 종가를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뉴스도 만나보겠습니다. 6년 만에 윈도우 11을 런칭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내놓은 지 6년 만에 윈도우 11을 오늘부터 배포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윈도우 10 사용자라면 무료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스 파나의 MS 최고 제품 책임자는 블로그를 통해서 윈도우는 오늘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면서 이 윈도우 11 런칭을 기념을 했는데요. 사실 윈도우 11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협업 툴인 팀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화면 분할 기능인 스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11 곳곳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노트북 컴퓨터용 크롬 운영체제를 배포하면서 PC 시장에 크게 발을 내딛자 MS가 안드로이드 핵심 사업인 앱스토어즈를 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CPO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에 처음 도입한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검색하면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 내려받아 주도록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MS는 앞서 개발자를 유인하기 위해 또 수수료를 12%에서 15%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최대 30%인 점에 비해서 크게 낮은 모습입니다. 또 구글이 워크스페이스라는 협업 툴로 빠르게 시장에 확장해 들어오자 MS는 팀즈를 기본 기능에 포함시켰는데요. 특히 팀즈를 작업 표시줄에 전면 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윈도우 11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안드로이드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온큐인데 초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예, 양자 컴퓨터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이죠. 김정상 듀크대 교수님이 창업한 아이온큐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벤처스 등으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을 정도로 선도적인 기술력을 인증받았는데요. 기업 가치는 대비 첫날 약 3억 4,500만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장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보통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현존하는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0과 1을 활용하는 이진수 연산에 그치는 데 반해서 양자 컴퓨터는 0과 1 위에도 이를 공존할 수 있는 큐비트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꿈의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 양자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대한 진공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값도 비싸고 부피도 큰데요. 하지만 아이온큐가 꿈꾸는 것은 이걸 보통 비디오 게임기 수준으로 아주 작게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서 집중하는 것은 이온 트랩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온 트랩 방식은 약 2cm 크기의 반도체에 큐비트 80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큐비트라는 것은 양자로 계산할 수 있는 단위인데 보통 50큐비트의 성능이면 일반 컴퓨터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김정상 교수는 지난해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양자 컴퓨터가 오늘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보다 빠른 기술 속도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 주까지 IT 기업별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